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신라고찰 울림사가 소실되는 등 불교계 피해가 심각합니다. 조계종과 해당 교구 본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 시기를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음 달에 있을 총무원 일원 체제 전환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종무원들을 향해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사찰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와 국민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초대 이사장으로 사찰림의 가치 증진과 보전 활동 등에 앞장선 종수 스님이 영예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찰림의 산 증인 종수 스님이 걸어온 길을 짚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용성대종사의 열반 85주기를 기리는 충무달의제가 그제 스님의 출가 사찰인 해인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신라고찰 울람사가 전소되는 등 불교계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불상과 불화 등을 안전한 박물관으로 옮기고 국가유산 건조물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고운사로 향한 데 따른 방제 당국의 조치였습니다. 이에 고운사는 불상과 불화, 고서 같은 이동이 가능한 성보를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먼저 이운했고 사중 스님들은 화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성 옥련사도 주변까지 산불이 닥쳤지만 관계기관과 종단, 교구의 긴밀한 대응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1300년 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 의성 운남사는 불길에 모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의성 운남사의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체 2채, 공양간 등 7동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산불이 번지기 직전 고운사 사중스님들과 운남사 신도들이 아미타 삼존불과 신중탱화 등 주요 성보를 인근 박물관으로 이운해 가까스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문화재를 빨리 소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옮기자 해서 신도님들 트럭을 가져오게 해서 문화재를 피신 조치했습니다. 운남사 주지 등호 스님도 고운사 전 대중이 비상대기를 했고 소방당국도 헬기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바람이 거세 운남사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의성 운남사를 비롯한 피해 사찰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총무부장 성화스님과 문화부장 해공스님 등이 산불 피해 현장에 급파돼 불교계 피해 상황을 종단 차원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경북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상조각,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을 비롯한 옥련사 소장유물 3점을 인근 박물관으로 이운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과 그 강풍의 위력, 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거를 또 반출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섣불이 훼손되거나 또는 이제 끄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다 현장에 배치시키고 또 방연포 작업까지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화재 현장에서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만나 의성군 주요 사찰에 방연포를 지원하고 추후 사찰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하는 등 피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화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지자체의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 화재가 조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해 산불 피해 이재민과 지역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과 임직원들은 경남 산천군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문하고 상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파악한 뒤 생필품이 담긴 긴급 구호키트 300상자와 이불 150채 등을 임시대피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요. 어제 다녀가면서 한 분 한 분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준비해서 더불어서 더 많은 피해가 또 발생한다거나 또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곳에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재단 사무처장 덕운스님 등은 그제 경북 의성군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마스크 1,500장과 일회용 생필품 700세트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상의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사찰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과 사찰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찰림연구소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불교계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최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이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사찰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23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불자수가 5년 만에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번 기념식은 탐방객 5천만 명 시대를 여는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와 관계기관이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생적 관계를 깊이 고민하며 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융화, 발전시킬지 검토해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가치를 전달할 방법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역사적으로 사찰과 국립공원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힘써온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산을 잘 보존하여 생태 다양성과 건강성을 지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현 세대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단 가족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수행과 명상을 실천하는 사찰과 국립공원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사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사찰림연구소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은 사찰림의 가치와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자연보존과 공존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며 국립공원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찰에서 열린 첫 기념식을 계기로 탐방객 5천만 명 시대를 향한 국립공원과 천연고찰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이 사찰림의 가치 증진과 보전 활동 등에 앞장선 공로로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영예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종수 스님은 기후위기 시대 사찰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보전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사찰림 연구의 산 증인 종수 스님이 걸어온 길과 공적을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통 사찰을 품고 있는 사찰림은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로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큰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찰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해 그동안 사찰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창립되고 초대 이사장으로 종수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종수 스님은 대학에서 살림 분야를 배우는 임학을 전공했고 오래전부터 우리 스님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갖고 온 사찰림의 가치를 눈여겨봐오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연구기관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전통사찰과 국립공원 내 사찰 주변 산림 실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 숲바라미아를 조직해 주요 국립공원 등의 사찰림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종수 스님은 숲바라미아 사업을 통해 사찰숲의 공익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시민 불자들과 공유하고 서울 화계사와 고향 흥국사 등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숲을 조성해 사찰림의 역할과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 산림 복지, 다시 말하면 뭐 치매라든지 산림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라의 산림 정책과 우리 종단의 산림 정책이 맞물려서 잘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수 스님은 사찰림의 사전적 정의도 새롭게 정립해 단순한 살림이 아닌 불교 수행 공간이자 생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 사찰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종수 스님은 제5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홀로 사찰림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산림 활성화 또 육성, 육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수 스님은 한국사찰림연구소의 위상 강화와 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소의 종단 산하 기구화를 추진해 지난해 10월 한국사찰림연구소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앞서 종수 스님은 지난 2000년대 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당시 기획실장과 후법부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구 BBS 총괄국장을 맡아 방송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호법부장 시절에는 양산 낙산사 산불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찰림 훼손을 막았고 1996년 경주 분황사 주지로 원효대사를 재조명하는 원효문해대전을 기획해 경주 지역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 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스님은 또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통으로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소 고급 고문 등을 맡아 한중불교와 문화, 학술교류 확대에 앞장서 지난 2022년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사찰림 하면 치유와도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산림 치유와 어떻게 연관해서 우리 불교 활동과 더불어서 포교적인 측면에서 활동할 것인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찰림 연구의 산증인 종수 스님의 공심과 원력은 이제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의 발전으로 이어져 한국 불교의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미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음 달 총무원 일원체제 전환은 종단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종무원들을 향해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된 일반직, 교역직 종무원 아침 예불에서 총무원 일원체제 전환은 부서 간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포교 시스템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젊은 세대는 미래불교를 위한 포교 전법의 중심이라며 종단 역점 사업인 11곡 마일불 바로 세우기와 선명상 보급 등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만이 불교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불교 중흥과 종단 화합의 길에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진우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열정과 헌신, 창의적 사고, 주체적인 태도와 친절, 건강 등 4가지를 당부하며 변화의 중심에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이번 전환의 진정한 주체라고 격려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용성당 진종대종사의 열반 85주기 추모다례제가 그제 스님의 출가 사찰인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추모다례제에는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와 전계대 화상 무관대종사, 총림 산중 원로 스님들과 중진 스님 등을 비롯해 각지에서 인연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헤이스림은 인사 말씀을 통해 근대 최고의 선지식이자 가슴 넓은 자비심으로 일평생 중생구제에 나선 용성당 진종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종단 차원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도 좀 더 넉넉하게 그리고 많은 대중을 모아서 좀 더 의미 있게 뜻깊게 그래 하겠다는 걸 총림의 종선 책임자로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를 참여하신 분들 모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대종사는 3.1운동 당시 만해 스님 등 민족 대표 33인과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1926년에는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던 외색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해 전통불교의 맥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창원 안국사 시림 주지에 통도사 전 연불원장 영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영산 스님은 창원을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 복합 포교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39사단의 함안군 이전에도 창원시에 남아 군법당에서 일신해 도심 포교단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창원 안국사의 신임 주지에 영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영산 스님은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의 직전 연불원장으로서 또한 BBS 불교방송 라디오 영산 스님 음악 산책 진행을 통해 힘들고 지친 시민 불자들에게 여유 있는 일상을 전해왔습니다. 20일 안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주지 스님 취임 고불식에서 영산 스님은 도심 포교당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소명은 안국사를 도심 포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창원뿐만 아니고 경남 일대 나아가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포교당으로 또 기도 정진하는 도량으로 나아가서 문화 복합 도량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고불식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정명 법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등 통도사와 제방의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또한 김종량 국회의원과 안재문 어창구청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내 주요 내빈들도 동참해 영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반야양순을 함께 탄 도반으로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안국사 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서 그동안에 또 쌓아오신 아주 수많은 역량들을 우리 안국사에서 한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신도님들과 모든 대중들이 아까 우리 정법사 주식에서 이 반야용선이라는 큰 배에 함께한 도반으로서 또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일실이 올바르게 배우고 또 사유하고 익히고 또 치열한 현장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수행을 통해서 분명히 큰 결실을 만들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담불공과 헌다의식에 이어 진행된 고불식에는 안국사 신도회뿐만 아니라 인근 마산의 정법사 영축다도회와 분다리카 합창단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불식을 마친 안국사는 다음 달부터 불교대학 운영과 법화경 천일기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준비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